그거 뭐야? 지금 내가 할 작업은 어떤 작업이냐면 왜 소리가 안 나지? 녹화되고 있나? 아, 됐다. TV에서 소리가 나야 되는데. 뭐 할 거냐면 어 선지 분석을 좀 진행할 거야. 선지 분석을 진행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음, 일단 그 시간을 줄이려면 글을 빨리 읽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글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읽고 나서 문제의 선지에 정답만 딱 집어내면서 푸는 문제 비중이 늘어야 되거든. 근데 그러려면 일단 글 자체에 대한 이해도가 좋은 건 그게 근본이긴 한데 잘 읽고 이해도가 좋은데도 불구하고 틀리는 애들이 있어. 그 이유는 선지를 너무 한 방에 읽으려고 그러거든. 이게 고1, 고2나 아니면 학력평가 수준에서의 선지들은 그렇게까지 길게 꼬아놓지 않았어. 길지 않아. 그리고 예전 수능 문제, 6월, 9월 수능 문제들의 선지도 그렇게 꼬아져 있는 문제가 크게 보이진 않아. 음, 화작을 공부할 때도 비슷하긴 한데, 그러니까 모든 전 영역의 선지에서, 문제에서 답만 찝어내겠다는 목표를 삼아야 돼. 불가능하지만. 근데 그때 선지를 분석하는 건 어떤 거냐면, 지금 연습할 때 얘기하는 거야. 실전이 아니라. 연습할 때 우리가 지금 보면 여기 지금 수군가라고 하는 작품이 있단 말이야. 만약에 작품에만 집중해서 공부하고 싶으면 작품에만 집중해서 공부하고 싶으면 뭘 하면 되냐면 보기 박스도 보지 말고 실전이면 원래 보기 박스 봐야 돼. 보기 박스도 보지 말고 본문만 읽어보는 거야. 어떤 도움도 받지 않고 외부에. 잠깐만요. 언제요? 지금 할 때요? 아니, 공부의 목적이 두 가지야. 기출문제 가지고 공부할 때. 뭐냐면, 첫 번째, 그러니까는 글을 읽고 글을 수준 높게 읽는 훈련을 하려면 외부 정보가 전부 다 차단된 채 글 자체만 읽고 글에서 필요한 중요한 정보를 선별해서 읽을 수 있어야 되는 걸 거 아니야.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고. 그 훈련을 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지문을 볼 때, 문제를 풀 때는 지문만 봐. 그때는 시간도 재지 말고 문제를 풀려고 하지도 말고. 이해돼? 좋아요. 그런데 선, 지문은 그렇다. 읽었다 치고 선지를 분석할 때, 지금 선지 분석할 거 얘기하는 거야. 선지 분석할 땐 글을 읽었어도 글의 내용을 다 안 읽었다고 치고 배제한 채 선지가 하나하나 맞으려면 어떤 내용으로 들어가 있어야 본문에 적절한지를 머릿속에 떠올리는 훈련을 하는데 근데 자꾸 읽었던 기억의 잔상이 자꾸 개입해가지고 자꾸 답을 맞히려고 해 나기도 모르게 그 선지 분석이 안 돼.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는 거야 공부할 때 선지 분석을 할 거냐 지문 독해를 할 거냐 지문 독해 지문을 읽고 이해를 위주로 할 거면 문제를 보지 말고 미리 지문만 보고 읽으려고 노력하고 선지 분석을 할 거면 지문을 아예 보지 말고 이걸 한번 해보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여러분들이 하나의 지문을 시간 재지 않고 시간을 재서 빠르게 푸는 건 좀 나중에 해도 돼. 나중에 해도 돼. 지금은 하나의 글을 제대로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 제대로 하는 게 어디까지가 제대로는 상관없이 일정 수준으로 근데 문제가 좀 풀릴 정도의 수준으로는 읽어낼 수 있는 훈련을 하는 게 필요한데 그러려면 시간을 재가지고 문제 풀려는 목적을 가지면 이해를 했는지 안 했는지 신경도 안 쓰고 그냥 막 읽는다고. 오케이? 애들이 수근과 이거는 EBS에 연결됐어. EBS에 나온 장면이 그대로 연결됐어. 일부 부분만 새로운 데가 들어갔고. 그래도 돼요? 그래도 돼. 그렇게 연결해도 돼.
그런데 애들이 여기서 많이 썰렸어. 많이 틀렸다고. 이유는 왜 그러냐면 지문을 너무 날림으로 읽어서 그래. 아, 아는 거 나왔다. 아는 거. 그런데 여기 보면 알겠지만 여기 대화가 엄청 많거든? 근데 따옴표 표시가 없어. 근데 누가 따옴표 표시를 분명히 해주거나 읽는 표시를 해주면서 읽는 과정을 좀 느리더라도 했어야 되는데 그 작업을 안 하고 문제 풀러 들어갔더니 문제 푸는 데서 물어보는 정보를 찾으러 들어가서 확인하는데 되게 혼란스러운 거야. 어디서 어딘지. 새로운 등장인물이 나오면 또 끊어주고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지문 독해를 할 때, 훈련할 때 반드시 누가 누구한테 하는 말이고 인물관계 따지고 그 다음에 그런 말을 왜 하는지 그런 것들 새로운 인물 나오면 장면 잘라주고 장소 바뀌면 장면 잘라주는 그런 작업을 했으면 정보를 찾는데 좀 수월했을 거야. 마음이 급하니까 막 읽었다고. 그럼 봐봐. 여기서 많이 틀렸다는 건 정답률이 안 좋다는 건 문제에서 헤맸다는 얘기야. 글은 안 해. 글의 내용은 안다고 생각했으니까 빠르게 읽었는데 그런 작업 안 하고. 근데 문제를 풀 때 바로바로 답이 안 나니까 시간을 쓴 거지. 정답률이 낮다는 건 시간을 썼다는 거야. 근데 있잖아. 한 번 글을 그렇게 읽잖아. 다시 들어가서 따옴표 치면서 대화를 구분해 나가면서 읽을 수 없어. 심리적으로. 한 번 읽었기 때문에 시간을 썼기 때문에 거기다 그런 시간을 또 쓴다는 건 죽어도 못해 애들이 현장에서. 그러면 제대로 안 읽히고 정보가 제대로 어디 있는지 몰라서가 아니라 어디 있는지 구분을 안 해놓은 채 기억은 못 하더라도 그리고 문제 풀러다 가지고 문제에서 자꾸 부분적으로 찾으니까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낚였다고. 이번에 엄매에서 1등급 컷이 85야. 89구 화작은. 응? 여기에서 화작은 정답률이 더 처참해. 엄매는 정답률이 그래도 괜찮아. 근데 자 지문을 읽었다 치자. 내가 오늘 하고 싶은 건 뭐냐면 요 작업이야. 일단 재심은 없다고 치고 안 읽었다고 치고 선지를 끊어서 읽고 선지가 끊어서 읽으면서 적절하다가 가정하고 그럼 그 적절하다고 할 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내용이 들어있어야 하는지를 떠올리고 나서 있다 치고 그 중에 어디가 키포인트겠다라는 부분을 선별해서 그걸 그제서야 재신문 가서 찾는 겁니다. 이걸 모든 선지에서 훈련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게 안 되냐면 부분적으로 밑줄 치거나 하는 데서 물어보는 것. 뭐지? 예뻐졌다. 왜 사라졌지? 어, 헐. 뒤로 가기 3번 누르세요. 좋아요. 아이 진짜 뒤로 이상해졌네. 가기 더 누르세요. 그냥 어쩔 수 없어. 그냥 한 바탕화면 없어도 돼. 내용은 달라지지 않았어. 그래서 요 훈련을 할 거야. 이 훈련을 하는 데 있어서 좋은 문제들은 보기 박스 딸려 있는 거, 그리고 전체 글의 전체 내용을 토대로 세부 내용 확인하는 거, 이런 선지 분석이 괜찮은 거. 모든 걸 시도해봐도 나쁘지 않아. 하다 보면 익숙해지면 즉각적으로 돼. 이거는 머릿속에 떠올릴 필요 없이 바로 찾아 들어가도 되겠다. 어, 그리고 세 번째, 범위를 묶어가지고 물어보는 거. 이거 여기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묶어가지고 물어보는 것들은 선지 분석 훈련하기 되게 좋은 문제들이야. 그런데 그런 것들 있지. A, 뭐 기억 해가지고 이렇게 부분적인 것들을 묻는 것들은 선지 분석을 하는 게 좀 더 낭비적일 수 있어. 그래도 시도해 볼 만해. 그걸 뭘로 한다? 사설 문제 말고 사설 문제 말고 기출 문제 위주로. 이미 풀었던 것도 이 관점으로 선지를 한번 분석해 봐. 무슨 얘기냐? 자, 잘 따라와 보세요. 보기 박스 가지고 갈게요. 보기 박스 있는 문제로. 지금은 선지 분석 갑니다. 다음에 제시된 선생님의 설명을 참고해 윗글을 감상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보기 뺄 거예요. 보기도 보지 않을 거고요. 지문도 안 볼 거예요. 이 목표는 뭐냐면 선지만 읽고 답 맞히기가 아닙니다. 선지만 읽고 답 맞히기가 아니에요. 봐봐 여기
1번 선지 잠깐만 볼게요. 1번 선지를 보면 이렇게 됩니다. 사냥개에 대한 토끼의 평가에서 이거는 아마 수군가 작품 내에 있는 언급이겠지. 현실에서 사냥개가 사람에게 길들여진 것을 우화 속, 이야기 속 상황에 중첩, 겹치게 함으로써 강자의 환심을 사서 이익을 얻는 인간에 대한 비판이 드러남을 알 수 있군. 이라고 돼. 그러면 이 내용을 잘 봐봐. 이 내용이 맞으려면 이렇게 기니까 한 방에 접근해 들어가면 괜찮아. 하품 제대로 해. 그럴 때, 아, 뭐가 확인돼야 되냐면 산악계에 대한 평가를 언급하면서 요 평가 안에 요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야. 맞아, 안 맞아? 맞는 거 이게 확인이 돼야 돼. 나중에 찾아 들어가서 확인할 거야. 봤더니 사냥개가 사람에 길들여진 거야 라고 토끼가 사냥개에 대해서 평가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돼. 납득되죠? 그거는 있다 칩시다. 만약에 이게 없는데 여기에 있다고 설명했으면 너무 쉽게 찾을 수 있어, 답을. 너무 쉽잖아, 답이. 근데 있다 가정하고 보면 그런데 요 내용은 여기에 들어있는 내용이면서 뒤에 들어있는 내용과 유사해야 돼. 의미가 대응돼야 돼. 그럼 봐봐. 현실에서 누가 길들여진 거죠? 누구에게? 그러면 뒤에 나오는 건 강자의 환심을 사서 이익을 얻는 인간이라고 하면 이 선지만 그대로 읽어보면 사냥개는 인간, 사람은 강자. 그래서 잘 보면 요 내용이 실제로 들어있다면 뒤에 설명한 요 내용은 있을 수밖에 없네. 맞을 수밖에 없는. 의미 대응이 잘 돼. 의미 대응이 맞아. 사냥개는 사람에게 길들여져서 자기의 이득을 얻는 거지. 자, 그런데 여기서 최종적으로 그러면 뭘만 확인하면 되냐면 요 선지에서는 토끼가 평가한 내용에 사냥개가 사람에게 길들여졌다는 내용이 들어있는지를 확인하면 요 선지는 적절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왜 비판이라고 할 수 있어? 이런 인간이 긍정적 인물이니? 그걸 언급했다는 것 자체가 비판하기 위해서 넣었다는 거지. 근데 그 토끼의 평가에 저런 내용이 있다는 걸 지금 가요? 아니면 1, 2, 3, 4, 5를 그거는 그때 알아서 해. 현장에서. 왜냐면 그때는 어떻게 들어갈 거냐면 현장이었으면 이미 지문을 읽고 들어왔다고. 어느 정도 알고 이미 있는 지문을 들고 들어왔다고. 그래서 사냥개에서 토끼에 대한 평가가 했던 걸 기억이 떠오르든 혹은 바로 직접 금방 찾아가지고 확인할 수 있어. 지금은 그거 단맞추기 위한 게 아니라니까? 그거는 언제 하든 상관없어. 그리고 보기 박스가 궁금하면 보고 바로 확인해도 돼. 근데 지금은 그러고 싶은 게 아니야. 네. 이렇게 봤을 때 이게 선지가 맞다면 어디가 키포인트인가? 어디를 확인하는 게 맞는가? 토끼의 평가에 요 내용이 들어가면 이거는 적절한 가능성이 너무나 많고 후반부의 내용은 확인할 바가 아닐 수 있겠구나. 자, 2번 선지 봐. 자라가 동의보감을 떠올린 데서 이것도 본문의 소설의 내용이겠지. 현실의 의서를 동의보감 우화 속 상황에 중첩 겹치게 함으로써 명약을 탐하는 속내를 쉼표 적어볼까? 이게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저는 구분을 지식을 내세워 숨기는 저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끊는지 모르겠지만 뭐뭐 하는 다음에 끊어서 보는 거 꽤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시간이 급해가지고 선지를 급하게 읽잖아? 굵직한 것만 읽어. 그러니까 요 꾸며주는 걸 안 봐. 위선적 인간 비판. 그럼 맞다고 생각해. 자, 무슨 얘기야? 이거를 중첩함으로써 인간에 대한 비판을 드러낸다고 하더라도 그 인간은 어떤 인간이어야 돼?
강자의 환심을 사는, 그래서 이익을 얻는 인간이어야 돼. 그게 확인이 돼야 돼, 추가적으로. 마찬가지야. 2번 선지도 잠깐 봐봐. 2번 선지도, 2번 선지도 보면 1번 선지랑 구조가 되게 비슷해 보여. 지저분하니까 잠깐 지울게. 자, 무슨 얘기냐. 1번 선지에서 이렇게 해서 뭐뭐에 대한 비판. 이렇게 해서 뭐뭐 함으로써 뭐뭐 하는 뭐뭐에 대한 비판에서 에서 잠깐 눈에 띄게 좀 해볼게요. 함으로써 그다음 뭐뭐 하는 뭐뭐 하는 이런 구조입니다.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어떤 차이가 있냐면 이게 시간을 들이지 않고 시간을 구애받지 않기 때문에 확인이 가능한 겁니다. 현장에서 이거 확인이 안 될 수도 있어요. 저 보면 뭐냐면 요 중간 부분이 요 1번 선지에 있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오. 의서만 언급했어요. 구체적인 내용을 언급하지 않았어요. 이해되죠? 여기는 뭐야? 사냥개만 언급하지 않고 사냥개가 어떤 현실에서 어떤 모습인지를 언급했죠. 마치 두 번째 선지는요. 그런 구체적인 설명을 해줘도 될 듯한데 구체적인 설명을 뒤로 뺐다고 보시면 됩니다. 뒤로 뺐다. 봐봐요. 무슨 얘기냐면 현실의 사냥개를 우화 속에 중첩함으로써도 써도 될 걸. 1번 선지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여기다 언급해 놨잖아. 1번 선지도 2번 선지처럼 사람에게 길들여졌다라는 내용을 뒤로 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다 넣었죠. 내가 이걸 왜 시키냐면, 왜 이러냐면, 봐봐. 동의보감만 이렇게 얘기 나왔잖아. 여기 나오면 돼. 근데 동의보감을 떠올린 내용이 어떤 거 있었는데, 그 내용이 없잖아. 여기는 토끼의 평가에 사냥개가 사람에게 길들여진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게 판단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현실의 의서만 동의보감, 자라가 이렇게 떠올렸다면 그냥 맞는 거야, 앞에 건? 근데 동의보감을 떠올리고 얘기하는 부분에서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면 이건 거야. 이런 존재가 있는 거지. 동의보감을 떠올린 대목이 있는 부분에 그런 위선적인 인간이 등장하는가를 확인해 줘야 돼. 확인해 줘야 돼. 한 번 더. 그래서 중요한 거 이거야. 명학을 탐내는 속마음을 지식을 내세워 숨기는 거야. 그러면 이선재가 그러면 무조건 위선적인 건 맞겠지. 속마음은 그러면서 숨기고 있으니까. 여기는 됐어. 그럼 위선적이라는 게 이 앞에만 맞으면 위선적인 건 맞아. 근데 여기서 신경 쓸 거 있어요. 명예 탐내는 속내를 숨겼어? 그럼 겉으로 드러내지 않아야 되는 거야. 그리고 숨기는데 뭘 내세워서 숨겨? 지식을 내세워. 그냥 숨겨서도 안 돼. 이해됐죠? 얘는 아까는 얘랑 지금 설명이 좀 길어져서 좀 지루할 텐데 얘랑 뒤에 의미 대응이 됐잖아. 여기는 여기랑 뒤가 의미 대응돼 있는 게 없어. 의서만 언급했기 때문에. 의서가 속내를 숨기는 건 아니잖아. 의미 대응은 없고 2번 선지는 요런 인간이 등장하는 걸 봐야 돼. 요게 판단이 되면 이 선지는 맞아. 말이 길었어, 앞말이. 3번 선지 와봐. 포수에 대한 호랑이의 태도야. 호수를 대하는 호랑이의 태도에서 현실의 인간이 지닌 힘을 우화 속 인물들의 등장인물들의 호랑이 같은 위계 질서에 중첩시킴으로써 연결하는 거야. 중첩은 권력자가 상대에 대한 두려움을 보여 위신을 잃는 상황이 강조됨을 알 수 있군. 자, 연행은 어때요? 연행 어때요? 권력자가 요 포수에 대해 호랑이가 포수를 대하는 태도에서 권력자라고 할 수 있는 존재가
두려워하면서 위신을 잃는 상황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 상황은 어떤 상황이야? 소설 속 상황이어야 돼. 자, 보세요. 선지가. 여기는 인간, 현실의 인간에 대한 비판이죠. 여기는 소설의 상황에 대한 강조로 언급됩니다. 그래서 소설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 권력을 잃어 위신을 잃는. 권력자가 두려움 때문에 위신을 잃는 모습. 그때 호랑이를 만약에 권력자라고 본다면 잘은 모르겠지만 호랑이가 위신을 잃는 모습. 4번 선지 봐봐. 호랑이가 선영을 언급한 데서 선영은 선조들이 묻혀 있는 것을 선영이라 그래. 현실의 윤리를 우화 속 인물이 내세운 구실에 중첩함으로써 우화 속 인물이 내세운 구실은 선영입니다. 이건 이렇게 연결되죠. 그쵸? 여기는 그대로 연결됩니다. 자손의 도리를 말하며 곤란한 처지를 벗어나려는 인물의 절박한 상황이 강조된. 좋아요. 자, 그러면 자, 선영을 언급한 거 윤리 매칭됩니다. 내용적으로 안 찾아봐도 자손의 도리에 대한 얘기죠. 선조에 대한 도리. 뭐만 확인하면 되냐면요. 그것을 남을 훈계하는 게 아니라 곤란한 처지에 빠진 인물, 호랑이가 이래야 돼. 그러면 절박한 상인 거 맞죠, 무조건. 그러면 여기만 확인하면 됩니다. 골라 일부 곤란한 상황에 처해서 벗어나고자 선영을 언급하는가를 확인하면 돼요. 이거는 근데 적절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 보여요. 5번 선지. 호랑이가 해남에서 압록강가까지 뛰었어. 지리를 좀 아나? 알죠? 어쨌든 전라도 저 밑에서 저기 이북까지 뛴 겁니다. 현실의 지명을 우화 속 공간에 중첩 사용해서 연결해서 실제라면 단숨에 닿게 뛰었다는데 불가능한 거리를 이동하는 상황이 과장되고 5번은 너무 적죠. 맞아요. 그렇지. 그러면 이걸 잘 생각해봐. 시간이 급해서 5번 여기 이 문제 21번을 급하게 풀어야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저는 4번과 5번 선지는 나중에. 물론 1번 선지부터 보고 확인하고 보고 확인하고 보고 확인하면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 그런데 답을 맞춰야 되는 건 맞는데 선지 자체가 적절하다고 볼 때 큰 이상이 없나? 큰 이상이 없는 건 후순위. 그래서 뭐부터 확인해? 3번. 1, 2, 3. 저 같으면 1은 전 괜찮을 것 같아요. 2번과 3번 부분. 3번이 너무 많아요. 자, 2번과 3번 부분에서 우리가 확인하는 거죠. 2번의 키포인트는 뭐였어요? 서울대 숨기고 있는가? 지식을 내세우고 있는가? 그 인물은. 2번이. 자, 3번. 뭐? 호랑이가 그 권력자인가? 아니면 다른 권력자인가? 다른 권력자에도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는 참 납득이 안 돼요. 현실의 인간이 지닌 힘은 우화 속 인물의 위기질서에 중첩한다는 건 머릿속에 잘 떠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는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본문 가서. 무슨 말인지 잘 떠오르지 않아. 그렇게 해서 우리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잠깐만. 단맞히기 위해서가 아니야. 또 봐. 18번 문제 봐봐. 사슴이 호랑이에게 세분의 일치입니다. 대책을 구하자. 뭔가 해결책을 요구했나 봐. 호랑이는 거드름을 부리며 다른 동물에게 발언하게 했다. 호랑이가 발언한 게 아닙니다. 해결책을. 해결책을 호랑이에게 요구했는데 호랑이는 다른 애들에게 말하게 했습니다. 이게 키포인트죠. 말하게 했느냐. 호랑이가 자라의 외양에 주목하여 관심을 보이자 자라는 호랑이보다 먼저 자신의 정체를 밝혔다. 여기 키포인트 뭐예요? 먼저 밝혔는데. 순서죠. 누가 먼저 밝혔는지. 그러면 이 선제 맞으려면 일단 자라도 정체를 자기가 밝히고 호랑이도 자기 정체를 밝혀야 됩니다. 선후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라만 정체를 밝혔고요. 호랑이는 어떤 정체도 밝히지 않았다고 친다면 이런 비교가 가능할까요? 땡. 비교도 가능하지 않죠. 3번 선지. 자라는 자신을 해치려고 드는 호랑이에게 목을 내밀어 놀라게 한 후 도르랑 귀신을 들먹이며 맞섰다. 이것도 순서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죠? 도르랑 귀신이 뭔지 모르냐? 도르랑 귀신을 들먹이며 맞선 후에 목을 내밀어서 놀라게 했는지 그 순서요.
근데 그건 그리고 호랑이는 봐봐 꾸며주는 말. 자기를 해치려고 드는 호랑이인가도 확인해줘야 됩니다. 우리가 급하게 읽으면요. 잘하는 호랑이에게 도랑이춤을 맞섰다. 요 정도밖에 생각 안 합니다. 시야가 좁아져서. 이게 다 맞다 하더라도 호랑이는 자신을 해치려 드는 자를 해치려 드는 호랑이일 것. 두 번째, 목을 내밀어 놀라게 하는 게 먼저일 것. 4번 선지. 호랑이가 쓸개를 주겠다며 놓아달라고 하는 것을 듣고 자라는 얼죽음 상태가 되었다. 거의 죽어가는 상태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이것도 선호 관계입니다. 호랑이는 남생이가 내다보는 것을 보고 자신이 매달려 애걸하던 자라가 자기를 쫓아왔다고 생각했다. 호랑이는 남생이랑 자라가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것을 보고 자라가 자신을 쫓아왔다고 생각했다면 확인하면 안 됩니다. 어떤 사실도 확인해야 돼, 본문에서. 호랑이가 자라에게 애걸복걸했던 겁니다. 자라가 호랑이에게 애걸복걸하는 게 아니라. 이해되니? 무슨 얘기인지? 네. 잘못 읽으면 잘못 읽혀요. 마치 자라가 호랑이에게 애걸복걸하는 것처럼 읽힙니다. 지금 우리가 본문을 안 봤기 때문에. 자, 이렇게 부분적으로 읽는 건 이렇게 선지가 맞으려면 어때야 되는지를 떠올리기가 쉽지는 않지만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에서 자라와 호랑이의 화해가 이루어지는가도 키포인트일 수 있습니다. 이것도 훈련을 해보면 그렇다는 거죠. 자라가 자신의 내력, 자기의 관련된 경력이나 자기의 집안 내력, 사연 이런 것들을 소개하며 언급하는 공간이냐라고 해도 자라는 호랑이와 만남 예상하고 이곳에서 이를 대비했다. 예상을 했느냐. 모종의 도둑. 모족은 여기 본문 안 읽어서 어쩔 수가 없어. 털 달린 족속이란 뜻이야. 털 못 찼어가지고 동물 얘기하는 거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찾아줘야 돼. 이해됐죠? 그래서 공간이 맞다 해도 후반부를 우리가 확인해줘야 됩니다. 문제 푸는 건 나중에 해볼 거예요. 여기 20번 문제도 보세요. 부분적으로 찾아 들어가서 귀찮긴 한데 여기도 읽을 때 주의해야 될 지점은 있습니다. 각기 다른 주체가 예의를 그러면 A와 관련돼서 누가 했냐? B와 관련돼서 누가 했냐? 걔가 주체일 텐데 그 둘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누구한테 누가 하는 말인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면 A와 B가 둘 다 반응이라면 상대의 태도에 대한 반응이라면 그 상대가 예의를 갖추었으면 이 선지는 맞습니다. 내가 일부러 이렇게 거꾸로 읽어가는 거 이해되겠어? 이해되겠어? 이게 지금 설명하느라 길어서 그렇지 이게 습관화돼가지고 보게 되면 그냥 선지 읽는 거랑 속도가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동일한 주체가 상대의 당황하는 모습에 그러면 B와 C는 동일한 애가 보여주는 어떤 반응이어야 되는데 그 반응 이전에 뭐가 있어야 돼요? 그 반응을 보여주는 그 주체가 상대하고는 상대가 당황하고 있어야 됩니다. 별거 어려운 거 없죠? 어려운 거 없습니다. C와 F는 서로 각기 다른 주체가 보이는 반응이에요. 길면 짧게 보세요. 길면 짧게 보세요. 위기상에서 보이는 반응이에요. 뭐 때문에 생겼어요? 끊는 거. 상대의 말이나 행동 때문에 생긴 위기 상황이어야 됩니다. 자기가 자초한 위기 상황이면 안 돼요. 이해됐죠? 굳이 생각하자면 기타 등등 답 맞추고 싶죠? 하지만 요거 토요일까지 가져가서 선지 분석해 오는 겁니다. 또 하나 더 갈게요. 문제 답은 그렇게 해서 풀어오세요. 한번 2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답을 맞추려고 하는 게 아니야. 자, 23번 봅시다. 보기 안 읽을 거예요. 시도 안 봐요. 자, 1번 선지로 합니다. 야, 실전에서는 보기도 보고 시도 보고 들어가는 거야.
이거는 의도적으로 일부러 한 개를 제한적인 조건에서 얘기할 뿐이야. 우리 수현이 어디 갔어? 어떡하면 좋아. 자, 가에서 사방을 둘러보며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음을 확인하는 것은 가 작품에 이런 구절이 있나 보지. 이거는 틀리게 하겠니 안 하겠니? 엔간에선 틀리게 안 해요. 틀리게 하면 문제가 너무 쉬워집니다. 근데요, 100% 그런 건 아니에요. 압도적으로 얘를 다 적절하게 언급하지만 때로는 얘를 살짝 비틀어서 티나지 않게 틀리게 넣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틀리게 할 수도 있다라는 의심을 완전히 버리면 안 돼요. 일단 있다 칩시다. 이선지가. 것은 밤을 지키며 지키는 이의 눈을 피해 다니며 그리운 존재를 찾고 있는 암울한 현실 상황을 보여주는군. 아주 기계적으로 매칭시켜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고 저는 이렇게 꾸며주는 말. 이 선지가 맞으려면 아주 기계적으로 가볼게요. 사방을 둘러보며 손을 피해 다니며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음을 확인하는 것, 그리운 존재를 찾고 있는 것. 기계적으로 매칭시키면 이렇습니다. 기계적으로 매칭시키면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매칭시켜서 적절하다고 칩시다. 이 선지가 적절하다고 가정하는 거야. 그러면 발자국 소리가 들리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할 때, 그럼 이 발자국 소리의 정체는 그리운 존재여야 되겠죠. 맞지 않습니까? 들려야 되는데 들리지 않는 걸 확인하는 겁니다. 이해됐죠? 그렇게 읽어낼 수도 있고. 사방을 둘러보는 건 자, 애매한 지점이 있어요.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데 이것만은 분명하죠. 근데 이거를 이렇게 구조가 똑같으니까 이렇게 똑같이 출제자는 썼겠지라고 판단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출제자가 이렇게 출제할 수도 있습니다. 사방을 둘러보며 확인하는 것은 피해 다니는 것과 매칭시킬 수 있어요. 피해 다니기 위해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밤을 지키는 이의 정체인 거죠. 발자국 소리는. 들리지 않는 걸 확인하면서 그리운 존재를 찾는. 그래서 선지를 구성할 때 출제자 마음입니다. 어떻게 하든. 이런 걸 다 생각하고 내는 거예요? 그렇죠. 출제자 마음이에요. 이해됐니? 무슨 얘기인지? 네. 그러면 발자국 소리가 선지만 본다면 이 앞에 언급한 내용을 어디까지를 의미하는 것이냐에 따라 여기까지를 의미하는 거다 통째로 여기밖에 의미하지 않는다 싶으면 발자국 소리 부정 이해되죠? 근데 만약에 얘랑 얘를 이렇게 매칭시키면 발자국 소리의 주인공은 그리운 존재. 그래서 본문을 보고 확인해 줘야 됩니다. 발자국 소리가 긍정인가 부정인가. 오케이? 이게 키포인트야, 이 시에. 요 선지에. 그리고 또 밤을 지키는 이는 무조건 이 선지로 따르면 부정적인 인물인 거죠. 이렇게 보든 저렇게 보든. 피해 다니는 대상인 존재니까. 그래서 네, 이 선지가 맞다고 가져갈 때 무조건 얘는 이거. 얘는 부정적이어야 돼. 발자국 소리는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둘 중에 하나. 확인해 줘야 돼. 우리 수연이 어떻게 된 거죠? 지금 우리 수연이는 나한테 지 혼자 공부하면서 스카에서 자기 공부하는 거 사진 찍어가지고 이거 모르겠어요 하고 사진 보냈네. 자, 2번 선지 봐봐. 2번 선지. 가에서 오던 길을 소금들이 환히 비춰주는 것은 소금들이 여기를 비춥니다. 환하게. 그것은
두고 온 것들이 되살아날 미래를 기대하게 한다는 점에서 빛의 회복에 대한 소망이 실현될 수 있으면 암시하는 거예요. 문장이 길면요. 짧게 읽으세요. 여기를 지어보고 한번 읽어보세요. 자, 소금들이 여기를 환하게 비춰줍니다. 그러면 두고 온 것들은 오던 길, 두고 온 것들은 과거 거죠. 오던 길도 과거 것. 혹은 생각하면 소금들이 한입 비춰질 때 소금들이 두고 온 것들일지도 몰라요. 이러든 저러든 이 부분은 이러든 저러든 어떤 대상을 소금들이 환하게 비춰주는 거고 그것은 뭔가 되살아난다. 회복이라는 것도 되살아나는 거죠. 빛이 되살아나는 것에 대한 소망, 미래를 기대한다는 거, 이거는 의미적으로 유사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때 소금이 과연 환히 비춰주는 걸 부정적으로 표현할 수는 없죠. 환히 비춰주는 건 엔간해서는 긍정적입니다. 2번 선지는요, 생각보다 혼란스러운 게 없어요. 이해됐죠? 3번 선지입니다. 반짝이는 잎새와 그늘을 함께 지닌 감나무 아래 평상을 놓는 것은 다 여기서 이 구절에서 이거는 시의 부분을 인용한 건데 과연 감나무가 그것을 함께 지닌 존재에 확인하는 건 되게 중요합니다. 밝음과 어두움이 어우러져 있는 자연에서 이게 감나무겠죠. 이건 무조건 맞겠죠. 감나무가 그런 존재라면. 내면에 대한 성찰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평상을 놓는 게 내면에 대한 성찰을 의미하는가를 본문에서 확인하면 거의 맞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2번, 3번 선지. 얘만 맞다면. 이걸 맞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거는 얘랑 매칭되죠? 감나무는? 이게 틀리지 않을 것 같아요. 감나무가 이 반짝임과 그늘을 가지고 있다면 밝음과 어둠이 어려져 있는 자연은 괜찮은 것 같아요. 형상을 놓는 것이 내면에는 성찰인지를 확인하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하나 근데 더 있어요. 이것도 틀리게 할 수 있어요. 뭐야? 이어가고 있다. 내면의 성찰을 시작하는 게 아니라 이어간다는 건 평상을 놓기 전부터 뭐가 있었어야 돼요? 계속 이어져 왔어야 뭐가? 돼요. 무엇이? 성찰이. 성찰이. 그게 아니라 처음 시작하는 거면 이선지는 최종적으로 틀립니다. 네. 가에서 별 하나 눈 뜨지 않는 밤은 함께하던 이가 보이지 않는 상실의 상황을 의미하고 나에서 잠 뒤척이는 밤은 마음이 감처럼 익어가는 데 필요한 성숙의 시간을 의미하겠군. 이렇게 됐어요? 네. 자, 이 선지가 맞으려면 별 하나 눈 뜨지 않는 밤은 부정적인 겁니다. 상실의 상황이니까 판단하면 돼요. 그리고 그 상황의 구체적인 상황은 함께 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부정적인 거예요. 확인해줘야 되고 잠 뒤척이는 밤은요. 그냥 보면 부정적이지만 익어가는 데 필요한 성숙의 시간이니까 잠 뒤척이는 밤은 시에서 긍정적으로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잠 뒤척이는 밤은요. 나쁜 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닌 시의 본질, 시의 특징. 좋은 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닌 고통이 긍정일 수도 있는. 얘는 그런 시어로 확인이 돼야 됩니다. 가에서 빛나는 때를 위해 저녁부터 새벽까지 길을 걷는 행동과 그죠? 새벽은 아침이 되기까지의 과정에서 점점 밝아지는 때지. 나에서 짙푸른 감들이 등불을 밝힐 것이라는 전망은 그 두 가지는 이게 뭔 말이죠? 모두 밝음이 나타나.
새벽까지 길을 걷는 건 빛나는 때를 위해서 갑니다. 적절하게 칩시다. 감들이 등불을 밝혀요. 그럼 밝아지겠죠? 둘 다 밝음을 나타냅니다. 감들이 등불을 어떻게 밝힌? 자, 그거는 가서 확인하면 돼. 감들이 등불을 밝힌다고 나왔으면 무조건 맞는 거야. 감처럼 익어가잖아요. 이건 하나만 틀려요. 나머지 전제는 다 적절해요. 그럼 보면 가는요. 이러든 저러든 암울하고 부정적인 상황 속에서 뭔가가 회복되고 되살아나는 빛이 나는 빛이 나는 걸 바라는 시입니다. 이해돼요? 무슨 얘기인지? 네. 그럼 한 번 더. 요거는 제가 기다릴 테니까 문제를 보고 답을 확인해 보시죠. 여기서 제가 볼 때 어떤 건 후순위로 상을 확인하고 가장 먼저 확인할 선지를 선별해 가지고 시를 보고 확인해 봅니다. 이거는 기다릴게요. 문제를 풀어 보세요. 이런 분석을 아무리 잘해도 결국 답은 작품의 해석의 능력에 달립니다. 작품 위에. 나중에 얘기해 줄게요. 아니 우리 수연이는 어떻게 됐지? 뭐야, 너무 좋은 집이다. 근데 C가 두 개잖아. 뭐가 좋은 C라는 거야? 어. 어. 두 개. 응, 1번이 답일 가능성은 30%. 입 밖으로 얘기하지 말고 그냥 점잡고 문제 풀어봐봐. 다 풀면 확인할게요. 네. 음.
됐어? 이렇게 오래 걸릴 게 아니야. 봐봐. 실은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같은 내용의 반복과 변화야. 그지? 같은 내용의 반복과 변화고 실을 보면 이거는 비연계야. 이거는 연계됐었어. 감나무 그늘 아래. 자, 이건 잠깐만 보면요. 1번 선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들어가 보면 자, 발자국 밤을 자, 사방을 둘러보아도 밤을 지키는 발자국 소리는 들리지 않는다만 읽으면 이게 긍정인지 부정인지 확인이 안 돼요. 문장 단위로 읽어달라 했습니다. 자, 두꺼운 것들이 빛나는 때가 있다. 믿음,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건. 이해돼요? 빛나는 때를 위해 그래서 소금을 뿌리며 이 때를 위해서 나중에 빛나게 되는 때를 위해서 찾아가 하는 행동이고 뿌리며 우리는 이 저녁을 떠돌고 있는가? 그 말은 뭐야? 지금은 빛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 근데 그걸 위해 뭘 한다? 소금을 뿌리는 행위를 한다. 소금을 뿌리는 행위는 그냥 뿌리는 게 아닙니다. 자방고등어 간 딱 주는 거 아니에요. 간제비가 아니야. 떠들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저녁에 집에 들어가지 않고 떠돌면서 송을 뿌리는 행위를 하는 겁니다. 이들의 행위는. 그럼 봐봐. 사방을 둘러보아도 등불 하나 켜든 이는 보이지 않고. 자, 쉼표입니다. 자, 이거는 등불을 하나 켜든 등불을 켜든 이는 긍정적인 인물이겠어요? 부정적인 인물이겠어요? 이거는 예외 없이 긍정이겠지. 이거는 판단이 되겠지. 근데 그것이 보이지 않는 게 부정인 거지. 빛이 나지 못하고 있어. 그래서 등불이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자, 그럼 봐봐. 켜더니 보이지 않고 다 떠나서 발자국 소리 들리지 않는다. 엔드로 연결됐습니다. 문장 구조 똑같아요. 보이지 않는다 이꼴 들리지 않는다. 니 켠 등불을 켰니 발자국 소리. 이 사람입니다. 긍정이죠. 그러면 얘가 긍정이라고 너희들이 판단했으면 얘도 긍정이에요. 근데 긍정적인 인물을 꾸며주는 밤을 지키는은 긍정입니다. 이해돼요? 얘랑 얘가 반대로 표현되면 안 돼요. 얘는 같은 애들이에요. 의미적으로. 근데 이러든 저러든 그러면 밤을 지키는은 뭐예요? 긍정으로 읽어내야 된다고. 밤을 지키는 그 사람의 발자국을 듣고 싶은 거야. 들렸으면 좋겠어. 안 들려. 왜 밤을 지키는 거지, 저게? 이거 지키는 눈을 피는 게 아니라 등불을 켜고 밤을 지키나 보지. 점점 더 깜깜해지지 않게. 야경꾼들, 방범대원들 생각해봐. 등불 들고 다니잖아. 그러니까 후레쉬 들고. 그러니까 그걸 상상하지 못한다 해도 문장 구조상으로 판단해야 돼요. 시는 좋은 거지만 시에 대한 감상에 빠질 여력이 없어요. 우리는 시간적으로. 문장 구조를 딱 보면 아, 얘가 왜 긍정이고 얘가 긍정이기 때문에 사방을 둘러보아도는 찾으려고 하는 행동. 근데 보이지 않으니 부정, 들리지 않으니 부정. 얘네들은 긍정. 발자국 소리를 꾸며주는 속삭이며 지키는 요 멘트는 긍정.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니까. 돼? 시 자체를 얘기하진 않을게. 세서를. 그래서 답 이거 1번 선택하고 2, 3, 4로 원래 안 봤어야 돼. 실전이면. 실전이면. 이해됩니까? 자, 그럼 한 번 더 가. 26번 가볼까요? 26번은요, 26번은, 26번은, 보기를 한번 읽어주세요. 보기 한번 읽어주세요. 26번은. 다는 배제하고 하겠습니다. 아, 다 글은 안 읽고 일단, 보기만 잠깐만 읽어보시고. 자, 딱 갑니다. 만물이 소리나는 이치에서 시작하여, 1번 선지. 사람이 소리를 내는 이치를 밝히며, 소리를 화두로 삼아 문장에 대해 말하고 있군. 뭐가? 이 글은. 맞죠? 이게
만약에 만물이 소리나는 이치에서 시작해서 맞죠가 아니라 사람이 소리를 내는 이치를 언급하고 있다면 이건 무조건 맞습니다. 맞아, 안 맞아? 보기 박스 내가 읽어달랬잖아? 문장에 대한 얘기예요. 좋은 글, 소리. 자, 이번 선도 봐봐. 소리가 지닌 상반된 특성들이 서로 균형을 이루어야 좋은 소리임을 제시하여 오, 좋아요. 문장이 궁극적으로 도달해야 할 바를 드러내는군. 이 좋은 소리가 그럼 뭐여야 돼요? 궁극적으로 도달하는 목표점입니다. 좋은 소리가. 좋은 소리의 조건은 뭐예요? 균형을 이룰 것. 근데 뭐가 균형을 이뤄야 돼요? 소리의 상반된 특성이. 3번 봅니다. 체립의 문장이 완성된 것은 아니지만 참으로 어려운 일에 가까움을 언급하면서 그의 문장에 대한 평가를 드러낸다. 이때 체립은 처음 등장하는 이름이지만 보기 박스를 내가 좀 읽어달라고 했었는데 상대방의 문장을 평가하는 거겠죠, 이게? 맞아요? 이거 긍정이겠습니까? 부정이겠습니까? 평가가. 긍정이요. 그렇지. 완성이라고 평가하기엔 되게 너무 건방지게 평가한 거잖아. 너무 네. 완벽하다고 한 거잖아. 하지만 가까운 일에 가깝다. 참으로 어려운 일에 그만큼 잘 썼다. 체립의 문장에 담긴 뜻이 도리의 합당함을 향하고 있음을 언급하며 그가 학업에 정진할 것을 당부해. 글에 드러난 체립의 소리가 크게 나는 것이 소리를 정말 크게 지른 게 아니라 그런 것이 그의 마음과 귀에서 비롯됨을 언급하며 그의 문장이 뜻을 크게 드러내고 있음을 칭찬한다. 자, 3, 4, 5번을 잘 보세요.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맞아. 이 참으로 어려운 일이 문장에 대한 평가인지 나중에 확인하면 된다. 실제로 평가라면 이건 긍정평가예요. 5번 선지도 보세요. 이 글은 체립을 칭찬하는 글입니다. 이해됐니? 그래서 그의 소리가, 체립의 소리가, 글로 드러난 체립의 소리가 마음과 귀에서 비롯된 것이냐, 어디로부터 비롯된 것이냐를 언급하는 부분을 확인하면 됩니다. 얘는. 4번. 체립에 담긴 뜻이 도리에 합당한 을 향하고 있다. 이것도 칭찬하는 거죠. 칭찬하는 거죠. 네. 뭐부터 볼래요? 너는 선지. 4번이요. 4번이요? 당부하는 그 다음 건 그 다음 거 1번. 1번, 3번. 자, 시간 될 테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죠. 선생님 눈이 너무 빨갛신데요. 내가? 너무 저기 뜨거운 바람 되게 피곤해. 이거 트위터 꺼드릴까요? 안 돼, 추워. 다리가 추워. 담요 드릴까요? 다리 쪽이 추워. 추워. 풀었어? 근데요, 얘기. 이게요. 저는 이게 못 찾아 들어가겠어요. 이게 어디에 나오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해요? 시작을. 그래야지 뭐. 어, 와,
음. 아, 선생님. 응? 정말 모르겠어요. 아이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면 이게 너희들이 이렇게 선지를 분석해봤던 감이 없어서 그래. 아니, 아니, 무조건 삼성에 있다 생각했는데 삼성가 다 맞아버렸어요. 그럼 이제 1, 2번 중에서 골라야지. 그럼 소거를 통해서 풀어야지. 생각가 없을 것 같은데. 아니 이렇게 시작했냐고 말을 해봐. 이런 시작이 있는지 봐봐. 왜 그래? 근데 문장이라면서 소리, 체립이 내는 소리를 들어본 거예요? 체립은 사람이에요? 사람이지. 아니, 그리고 여기 나왔잖아. 여기. 귀가 움직여 뜻이 소리로 나오는 데 있어 도리의 합당이야. 자, 마음에서 귀가 움직여 움직여서 그 뜻이 소리로 나오고 그 소리가 도리에 합당할 때 글로 써도 좋은 글이 된다는 얘기야. 보기 박스가. 아, 뭐야? 저 지금 3번 무관중에 고민 중이에요. 자, 봅니다. 예전 답 몇 번? 써요. 맞아 그래요. 써요. 몇 번? 저 2번. 답 2, 저도 답 2번이에요. 자, 봐봐. 너네들은 3, 4, 5번을 선택했는데 저는 2번이 제일 걸려요. 왜 그러냐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꼭 조화를 이루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봐봐. 봐봐. 선과 악이 있어 만약에 그게 서로 적당히 균형을 이뤄야 좋은 거니? 예를 든다면 도덕적인 것과 부도덕함이 적당히 섞여야 돼. 이게 되게 좋아 보이지만 물론 해결의 정반합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이 균형을 이루는 걸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그래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건 이거예요. 얘네는 체립의 문장에 대한 언급은 계속 일관됩니다. 긍정적이라고. 우리가 접근한다는. 물론 발을 읽고 들어왔으면 좀 더 빠르게 선택할 수 있었을 거야. 자, 한 번 더. 어... 자, 시간을 드릴 테니까 요번엔 선지 내가 분석 안 하고 요거 한번 풀어보시겠어요? 선지 분석 안 하고요. 그냥 너희들이 선지 분석하면서 스스로 하면서 시간을 오래 써도 되나요? 너무 오래 쓰지 마. 요거 1번 선지 분석해보고 아 이래야 되겠네. 그리고 바로 찾아가서 확인. 2번 선지 보고 이렇게 해야 되겠네. 그래서 바로 찾아가서 확인. 25번만 문제 풀어봅니다. 나안 읽었는데. 지금 읽어도 돼요. 저 기다릴게요.
문제 푸는 거 아니야? 문제 풀어야 돼. 선지 분석하면서 푸는 거였어요? 보다 부담스러워. 그러면서 이제 답만 일단 우선적으로 골라주면 되고요. 나를 모르는 거다고? 예전에 풀었니? 네. 어. 4번 25번에? 4번입니다. 근데 여기서 볼 때 뭐 때문에 해보라 그랬냐면 하자는 A가 흔드는 것이 감나무 잎새뿐이라고 여기다가 B를 보며 그 생각을 바로잡고 있다 할 때 그러면 B를 보고 나서야 A가 흔드는 건 다른 것도 흔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 B를 보기 전에는 다른 건 흔들지 않는다고 하는 거지만 써져 있는 이 내용은 어찌 바람뿐이겠어. 다른 것도 있지 감남을 흔드는 건 이런 얘기. 아니 그리고 잠깐만 A가 흔드는 것이 감나무 잎새 말도 뭐 이상해요. 말도 이상하죠. 네. A가 흔드는 것이 감나무 잎새가 아니라 여기선 감나무 잎새에 영향을 주는 것이 어찌 바람뿐이겠어 이 구절이죠. 말도 안 됩니다. 네. 햇살 또한 잎새에 영향을 주고 그죠? 네. 딱따구리나 청설모 또한 감나무에 영향을 주죠. 그런 거 얘기하기 위해서 저는 이러저도 다 맞지 않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알아차리면서 선지를 제껴가면서 확인해 주는 게 중요해요. 네. 하나만 더 합시다. 저 그거 방금 25번에 2번 선지 해주세요. 25번에 2번 선지 보죠. 하자는 B가 내는 소리와 C의 움직임을 통해 감나무 열매가 충분히 익은 상태임을 짐작하고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충분히 익은 상태임을 짐작하고 있다면 이게 사실이라면 익었다라고 확인해야 됩니다. 어디 부분에? B와 C가 언급된 부분에. 저 뭐가 있어야 돼요? 얘가 익었어야죠. 그러면서 그 소리, 그 B는 소리고 필체에서 나타나는 건 C는 움직임인데 그걸 통해 감나무 열매 익었네. 충분히 익었네. 말이 안 되죠? 저기 땡감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땡감이라고 나왔고요. 점점 다른 주목성이 붙을 땡감들. 그리고 봐봐. 좀 더 이어서 가면요. 감은 익어서 붉어지는 걸 등불을 밝힌다고 표현합니다. 저 지푸른 감들. 잘 보세요. 밝힐 것이라면은 지금 아직 밝지 않았어요. 지금 현재 무슨 상태예요? 땡감. 지푸른 감의 상태예요. 근데 그것이 될 거라고 믿음을 드러내는 거죠. 현재 상황은. 그렇기 때문에 B와 C를 통해서 충분히 익었다고 저기 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의 자극, 이러한 영향으로 인해서 결국은 저 땡감들이 성장해 갈 거야.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죠? 그리고 결국엔 뭐가 될 거야? 그런 기대와 확신을 드러내는 작품일 뿐이지. 근데요, 음. 나의 갑자기 사랑이랑 그리움은 왜 나오죠? 이게 중간중간 이렇게 나오는 게 바로 뭐예요? 이 사람은 저런 걸 보면서 느낌인 거예요. 혹은 이런 걸 느끼고 있으면서 저런 장면을 보는 거겠죠. 왜 이, 요거 중간중간 계속 나옵니다. 이별까지 나는 마당에 웬 기다림이 웬 것이냐면 이별했음에도 마음을 딱히 끊지 못하고 계속 기다림으로써 그 사람에 대한 기다림을 허망한 줄 알면서도 기다리는 거죠. 네, 잠깐만요. 그리고 그래는 긍정하는 겁니다. 이런 기다림 또한. 이거랑 이 문장이랑 구조가 똑같아. 거의.
결국 사랑이 끝났다고 그리움이 어디겠냐? 사라지진 않는다. 결국 그 그리움이 내게 남아서 그 그리움은 기다림으로 이어지고 그 그리움이 만남을 꼭 약속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한 기다림은 결국 달성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이 익어서는 소리 들려. 적의 등불이 되는 거죠. 그 서러움의 빛깔이 바로 저 붉게 익은 감의 빛깔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세상은 아름다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서러워요. 그래서 서러움과 그리움과 기다림이라는 건 부정적인 감정일지 모르겠지만 그 감정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저 감들 또한 익을 수 있다라고 인식하는 겁니다. 이 시인은. 어. 그것이 과학적으로는 맞지 않지만 여기까지 할까요? 네, 힘든데. 아니요. 요거 앞으로 와봐. 현재 분석하고 네, 토요일 날 일부 하고 답도 가르쳐드리고 일부 하고 하겠습니다. 학원에 주신 거예요. 풀어온 사람 있어요? 종찬이는 풀었대. 고생했어, 송이. 가은이도. 지금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이 작업을 기출문제를 통해서 계속 해줘야 돼.